네, 안녕하세요. 이빈파입니다. 저는 지금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먹거리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약칭 급식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건 20년을 넘게 급식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CPTPP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가 행동하는 것들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 게 뻔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심히 훼손하게 된다는 지점에서 오늘 발제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PTPP 발음도 어려운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또 얼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수가 적절하게 많이 알고 계신 듯한데 저 역시 그 정도 수준에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 CPTPP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농어민의 생존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FTA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심각한 이제 국민 건강권의 문제, 먹거리 기본권의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내줘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짚어서 명확하게 이게 유튜브로까지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은 국민들이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설명적으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TPP라는 걸 이른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명칭을 알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0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환태평양 인접 12개 나라가 같이 추진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TPP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2015년에 전격적으로 타결됐던 TPP 협정문에 12개국이 정식 서명하고 16년 2월 이후에 각국에서 국내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17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TPP 탈퇴를 결정하고 한미 FTA 같은 미국의 국익 위주의 보호주의적 양자협상으로 대외통상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TPP에 서명했던 나라들 중에 북미 지역의 참가국인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TPP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됐고 그 자체가 자초될 위기를 맞게 되니까 일본이 얍삽하게도 미국을 제외한 10개 나라를 설득시켜서 CPTPP라는 거를 출범시키게 된 겁니다. 이때 논리가 TPP 협상문에는 11국이 먼저 협상 타결을 하고 미국이 제안했던 내용 중에 11개국 모두가 부담스러웠던 지식 재산권,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등의 일부 조항들의 효력을 일단 유예를 시키고 미국이 복귀할 경우에 조건을 달아서 TPP 협정문을 발효하자는 그런 의도로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의된 CPTPP가 일본을 중심으로 2018년 3월 11개국이 모두 협상문에 서명을 하게 됐고 마침내 18년 12월 30날 CPTPP가 발효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제문에 적어드린 진행 경과표를 참고하시면 내용이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한 국가가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인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막판에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려다가 어민들의 반발이 가세가 돼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입
필수 조건인 국회 보고 일정을 갖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110대 국정과제에 여러 번 언급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가입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더 많은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부분 범국민운동본부도 만들어지고 오늘 같은 토론도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데 비관세 장벽 완화, 자유로운 정보 이동 등 WTO와 복수국가 서비스 협정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서 향후 글로벌 통상 규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CPTPP가의 지구촌을 완전히 장악할 그런 트렌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정부 당국들의 담당자는 협정문이나 협상 조건들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확한 문건과 해석을 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전농주체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인사들이 한 이야기 중에 농업 분야에서 4,4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거지만 추가적으로 피해 발생을 없을 거다. 아직은 내용은 불확실하지만 더 많은 경제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의 구탈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청중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 기막힌 거는 협정문 전부를 읽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국민들하고도 협의도 없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내지도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협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CPTPP 전체 내용 중에는 협정문 텍스트 문건 30개와 개별 챕터를 두고 있고 구성문서, 챕터별 부속서, 비합치 조치 관련 부속서, 기타 문서 등으로 굉장히 긴 문건으로 1000장이 넘는 문건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협정 내용에 동의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을 하되 참가국 전체가 동의하는 만장일치 제도를 전제해서 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에 관련된 동맹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후발 국가들은 이 CPTPP에 가입을 하려면 동맹 국가 간에 제시되는 내용을 제대로 수용을 해야 하고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참여를 할 수 있고 기존 가입국 간 협상 내용에 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할 수 있어야만 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품무역에서 원산지 규정 문제, 통관 문제, 위생검역 조치 문제, 기술규제 조치 문제, 무역규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내용이 심각한 위해 사항들이 드러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PTPP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다음 막 이게 화면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무언가를 보면 산업별 영향평가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도 없고 최소한의 설명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뭐 CPTPP뿐만에 적용되는 거 아니고 뭐 IPEF든 뭐 이전에 어떤 협정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일체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협정을 했을 때 어떤 국내 경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 드러난 내용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익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CPTPP의 문제점은 주도국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주도하면서 실제 그 한국과 관련된 그 한일 갈등 관계들에 대해서 그게 먼저 해소되지 않으면 여기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 과정에서 작년에 대만에서 CPTPP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 신청서를 낸 이후에 일본에서 대만에게 이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수입한다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게 돼서 대만이 급기야는 그 후쿠시마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CPTPP에 가입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한 그 어떤 강제 여건들이 나올 게 뻔하고요. 아래 그 문서에도 적어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한일 관계에 지금 심각하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위안부 문제. 전쟁에 대한 어떤 사과 일체 없이 위안부 문제를 마치 그 성매매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그 파렴치한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게 될 거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온 거를 덮어라라고 일본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고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나오는 거를 우리가 또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 등등의 다양한 한일 관계의 여러 이 갈등 구조를 특히 지소미아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에 가미가제로 강제징용된 우리 식민의 아픔을 그대로 또 반영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로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CPTPP의 그 문제점에서 신규 가입자 자체가 이 관심 표명을 하고 예비 양자 협의를 하고 공식 참여 선언 이후에 기존 참여 승인 공식 협상의 그 만장일치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포괄적 점진적 FTA라는 점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과 정의규범 정도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걸로 모든 게 포장이 돼서 그대로 밀려갈 게 뻔하다라는 겁니다. 관세 철폐만 포함하는 FTA와는 달리 경제협력 분야까지 적용하는 하기 때문에 국익이 확장된다는 정부 입장이 이 CPTPP의 위해 요소에 부과되는 수준이고요. 정치적으로 중국이 세계 무대에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에서 우리는 몇 년 전 사드 문제로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민생의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CPTPP를 가입하는 전제 조건에서 다음 줄 내려보시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위가 공산품은 99.8% 이상이고 농산물은 평균 95%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100%까지 3년 이내에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수산물은 100%를 관세 철폐하게 되기 때문에 개방 수준이 실질적으로 이게 전면 개방의 내용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개도국 지위를 가져왔던 우리나라의 농업 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어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그 농업은 그 경쟁력을 잃어서 농업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우리 국내산 먹을거리를 이제는 그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문제 의식입니다. 동일 품목에 대해서 단일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영내에서 생산 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서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는 완전 누적 기준을 일부 품목에 대해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 원산지를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 당시에 그 원산지 규정에 따른 어떤 원산지 표시가 처음에 한국에서 이 원산지를 한국산이라고 썼다 하더라도 외국산의 농산물이나 그 부가되는 다른 이제 부재료들이 섞여서 가공이 됐을 때 원산지를 누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 해당국의 어떤 그 외국산 부재료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그 가공이 됐을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규범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원산지 누적 표시 제도 같은 경우 이후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제품들 다수의 그 원재료는 수입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세가 철폐되고 우리는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도 없고 계속 국내산으로 표시되는 이 농산물 원재료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건지 너네 나라 건지 제대로 이거를 알고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OECD 국가 중에 식품 수입을 이 최하위 꼴찌로 식품 수입 국가 그 식량 자급이 꼴찌여서 식품 수입 국가 1위를 등극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원산지 규정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어떤 그 대안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만들어내지도 않은 채로 또 식량 주권의 문제라든가 식량 자급의 어떤 대안적 정책들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 CPTPP를 가입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제대로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될 게 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업과 관련된 수산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과잉 어획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이 신규로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실제 뭐가 부적정한 그 어획인 건지 과잉 어획은 어느 정도를 과잉 어획이라고 이 기준을 잡고 하게 될 건지에 대한 기준 근거 없이 무조건 이런 그 입장에만 같이 동의를 하게 되는 수준이 될 거고 실제 CPTPP 협정문의 환경 챕터 안에 남획과 과잉 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 내용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이 어족자원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또 얼만큼 이 수산업의 그 생산량들이 적용이 돼서 통계가 나와서 거기에 준한 내용들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준이다, 아니다, 과잉이다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뭔가 이 협상에 같이 도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없이 실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실제 그 수산업의 이 조업 작업 자체가
상당히 그 규제가 심각해질 거고 조업한 그 내용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또 어업의 수산보조금 안에 어떤 그 뭐 수산 분야의 보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자체도 실제 어민들의 어떤 사회 안정망 정도에서 적용이 됐던 것들인데 이 자체 규제로 보면 이것도 이제 완전히 폐지될 상황이어서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의 문제까지도 좀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동식물 위생 검역과 관련돼서 그동안에는 어떤 그 옛날 광우병 문제에서처럼 어느 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해당 국가의 축산물은 일체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져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CPTPP의 내용 안에는 SPS 협정상 이 내용이 국가 간 어떤 협정이 아니라 지역 간 내용으로 어떤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것만 수입 규제가 될 거고 그 외의 나라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을 그대로 허용하는 그런 부분에 이른바 용어를 구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획화되는 SPS 협정과 관련된 거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CPTPP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LMO나 GMO 기술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도 원론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게 뻔한데 우리나라 산자부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경우는 GMO 품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그대로 원물 생물의 기준에서 안전과 뭔가 자연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GMO의 내용과 이 산자부가 지정하는 GMO의 내용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적 갈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어떤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SPS 이 구획화 규정에다가 현실적으로 이 수입하는 농산물과 이 국내산 농산물의 어떤 동등성 기준 등등을 가지고 해당 국가가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다시 검역해서 안전한지 아닌지 검사할 어떤 이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부분이 이 SPS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제가 지금 말이 자꾸 꼬여서 이상한데 중요한 거는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국가 기준의 검역을 전제해서 뭔가 그 조치와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을 담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CPTPP를 가입하는 순간 만일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해당 국가에서 이건 안전한 거니까 당신들 드시오라고 이 수입을 강요하면 그대로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협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우리는 뭐 단적으로 이런 검역 주권도 없어지고 국민 건강권도 없어지고 식량 주권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동등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GMO와 관련했을 때 최소한 이제 3%까지 이 어떤 의도적인
비의도적 혼입량을 허용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5%에서 이제는 10%까지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GMO 걔네 나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GMO인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GMO가 아니다라고 해버릴 수 있어서 그러면은 GMO가 아닌 농산물이니까 니네 안전하게 먹어라 동등성 개념으로 그대로 받아 안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뭔가 국가 단위의 어떤 식품 안전의 기준들을 먼저 세우면서 이 CPTPP를 염두에 두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말이 전도된 수준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게다가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라는 부분에서 최소한 그 일본은 자기네 자국의 농수축산물을 보호해야 되는 관점에서 많은 수입 국가들은 일본의 농수축산물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그 전제가 깔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후쿠시마에 방사능 오염된 그 식품들을 대만이 그대로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조에서는 그동안 이 WTO에 그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를 하게끔 했다가 일본의 그 엄청난 그 협상력으로 WTO에서도 우리나라에 명령하기를 일본 수산물을 그대로 수입해라라는 그 명령 조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19년의 일인 건데 그 이후에 우리는 국민의 의식을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본산 수산물은 먹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장에 그 접근을 많이 국민들이 막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CPTPP를 그대로 가입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 그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 먹을거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굳이 국민의 건강권을 이 염두에 두고 어떤 이 시장 접근의 기준들이 정부 측에서 먼저 마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 이 국정과제 110개, 4번이나 이 CPTPP를 가입하겠다고 명시해 둔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는 모르는 새에 CPTPP에 가입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먹고 사는 전반의 이 문제에 일본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라는 게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 지점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의 국민들의 이 의식은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되게 돼야 되는지 잘 답이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이 정부 측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이든이 와서 IPF 협상을 선언을 했고 그거에 주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앞장을 서보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 안에는 어쨌든 미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힘을 실어서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고 그 내용의 이면에는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어떤 경제의 어떤 규제를 다른 나라들하고 이런 어떤
협상으로 조약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소련을 밀어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지구촌의 새로운 냉전 세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수준인데, 윤석열이 얼마 전에 나토까지 날아가서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있음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중국을 견제할 거다라고 아예 대놓고 전 세계에 공언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 손을 잡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좀 창피한 악수 화면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의 지금 친일, 친미의 정치력을 가지고 이 국민들의 먹을거리의 문제라든가 어떤 민생의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이 경제에 침체되어 있는 상황들을 해결할 어떤 대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전부 뒷전으로 하고 있고, 후보 시절에 공언했듯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둥, 전쟁을 촉발하겠다는 둥의 어떤 그런 이상한 의지를, 국민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이 모양새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CPTPP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갈 거다라는 것들에 사실은 카오스적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향방을 잘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두 달에 2%씩 인상이 되고 있는 물가 지수 문제, 그래서 지금 7월 기준으로 7%의 물가가 심각한 이제 우리 밥상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엄청난 이 기름값 변동 문제, 더군다나 이제 전기, 수도, 공공 비용들이 계속 인상돼 가면서 또 국제 금리를 비롯해서 국내 금리도 지금 5%까지 0.5%까지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들은 죽어라 하고 있는 수준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위험에 처한 국내 경제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 정부의 수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서 나라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좌시하고 있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발제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우리한테 속해 있는 이 다양한 권리, 특히 이 식량 주권의 문제, 이 건강 주권의 문제, 천부 인권적인 이 생명권의 문제 등등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낼 건지도 답도 없는 상황에 CPTPP 같은 위험한 협상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발제를 하게 됐던 거고,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담당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은 현재 이 110개 단체가 CPTPP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를 결성했고요. 그래서 어제 서울역 이 대회도, 범국민 대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큰 비중으로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집행위원회에도 계속 결합해서 이 운동 자체를, 투쟁 자체를 함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좀 아까 20대 청년께서 말씀하신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6월 13일 날 국회 토론 때도
플로아에서 누군가 물어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연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정부 관계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 CPTPP의 주도국이 일본이다라는 그 대전제에서 중국은 이 CPTPP의 이전 TPP 협상 차원에서 가입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CPTPP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가입 국가의 역할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들여다본 뒤에 중국과의 관계 지점은 우리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 가면서 이 싸움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의 그 이웃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오늘 21일에 사무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연대추정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이제 번국본의 그 위치에서 뭔가 이제 접근한 거는 없지만 이번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의 파르크라는 시민단체가 지금 내한을 합니다. 이제 화성으로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먹을거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일정하게 짚고 이제 공공급식의 시스템이나 우리나라의 친환경 우상급식의 제도 정착과 관련된 민주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일체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실제 저는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이 파르크라는 그 시민단체가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지구촌의 남북 문제, 여성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뭐 등등등 그리고 민주화와 관련된 그런 투쟁들에 적극 개입하면서 활동을 해왔던 것 때문에라도 저는 이들과 함께 연대의 손을 좀 뻗쳐서 CPTPP의 문제점을 일본에서도 많이 자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실제 우리나라의 이 탈식민 정책까지를 이야기를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발전된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노동전선 동지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할까요? 네, 저는 맨 네. 마지막에 할까 하고 있었는데 아, 먼저 마이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제 내용은 서로 다 같이 공유하는 수준으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CPTPP 관련된 이 문제 지점들을 우리 각 진영별로 어떻게 체화해서 투쟁의 그 전선을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과거의 FTA까지의 WTO 6월 이후의 각종의 협상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CPTPP가 공식화가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이거의 전초 작업으로 IPF 이 작업 안에 내용이 드러난 내용이 행정 예고 수준으로 그대로 협상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된 것 때문에라도 바이든이 왔을 때 같이 손잡고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쳤던 그런 내용들이 다 가능했던 거였는데 CPTPP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수준이 아니라 국회 보고만 하면 이게 그냥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 구성과 관련된 국회 내에 뭐 각종의 이제 분열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 조만간 원내 구성이 되기만 하면 이건 바로 국회 어떤 식이든 산자부든 농림부든 뭐 대놓고 외통부가 나서서 먼저 CPTPP를 하겠다, 가입한다라는 보고 상황까지 가지면 우리는 이제 그대로 협상에 대한 선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국회 관련된 이 보고 내용이
쉽게 접근되지 않도록 투쟁 지점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이거는 반대 의견들을 내게끔 우리가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손잡고 좀 그 조직적으로 투쟁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노동전선을 통해서 실제 이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지금 홍보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역부족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름아름 최소한 내 옆에 사람이 한 사람씩 그 배가 될 수 있도록 알까기 행동을 해서라도 지역에서부터 힘을 실어서 밀고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